비아그라가 청와대에서 나왔다느니 대통령의 방에 거울의 방이 있다느니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유언비어들이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란 세상을 향하여 난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언론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언론들은 이 투명해야 할 창문에 거짓의 색깔을 덧칠해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거기에 태블릿이라는 색깔을 칠했고 거울의 방이라는 색을 칠했고 비아그라라는 색을 입혔습니다. 국민들은 이 거짓으로 물든 언론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진짜가 아닌 가짜 박근혜 대통령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당시 SNS에는 충격적인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 윤복희씨가 쓴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은 당시에 상당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윤복희씨는 12월 24일 데뷔 6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을 잡아둔 상황에서 이 공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연을 올렸던 것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힘있는 정치인이 박근혜 내려오라고 발언해주면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면서 자신의 공연을 조건으로 건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복희 씨는 이렇게 글을 이어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전 정치를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60년 이상 무대에서 공연한 사람을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에 이용하려는 것을 보고 제 양심으로는 저는 무대에서는 배우이지 정치적으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차라리 공연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쓴 것입니다. 당시 정치권과 결탁해서 촛불 시위를 주동하고 선동하고 주도했던 좌파 운동권 세력은 그야말로 서슬이 퍼런 시절이었는데 가수 윤복희 씨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저격하는 말을 입에 담느니 차라리 공연 티켓을 모두 환불하고 손해배상까지 하는 선택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무대가 생명인 가수로서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윤복희 씨는 이 정도쯤은 당연하다는 듯이 쿨하게 감수했다는 것이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윤복희 씨를 보고 놀라긴 이릅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아마도 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치환의 시사이다를 열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늘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시 지지율이 불과 4~5%에 불과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는 말쯤이야 연예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유행처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박근혜 내려와 이렇게 말해라 안 그러면 공연을 못하게 하겠다는 설득 또는 유혹 아니면 협박? 그런데 윤복희는 싫다고 했다는 것이 당시 사회 분위기상 언론에 오르내릴 만큼 파장을 일으킨 것이었지만 정말 놀라운 발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공연을 취소하기 바로 전달인 11월 29일 페이스북에 윤복희 씨는 촛불 집회를 주도한 자들을 지칭해서 그들은 빨갱이다 이렇게 대놓고 저격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언론들의 윤복희 씨의 빨갱이 발언에 관하여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인터넷 댓글들이 부글부글 온갖 욕설이 난무했었는데 윤복희 씨는 자신의 빨갱이 발언에 대해서 후회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촛불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모두 빨갱이라는 자신의 말을 결코 거두어 들일 생각이 없다는 일갈이었던 것입니다. 직접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도구지 그들이 아무리 언론에서 거짓으로 저를 매도해도 제 진실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들을 보고 빨갱이라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후회 없어요. 70줄에 접어든 연약하고 연로하기까지 한 여성 가수의 입에서 이런 용기 있는 발언이 나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이니까 그렇지 당시 사회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전체가 집단 최면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던 그 당시 가수 윤복희 씨는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던 촛불 주동 세력의 실체를 그렇게나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봤을까?
촛불 최면에 세월호 최면에 걸린 사람들의 분노의 돌팔매질이 윤복희를 향할 수도 있었던 그 무서운 분위기가 전 국토를 지배했던 당시에 어떻게 그들을 감히 빨갱이들이라고 저격하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었을까. 그 직관력과 확신 그리고 그것을 대중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복희, 그녀는 그저 좋은 목소리를 가진 일개 가수일 뿐이라고 생각해왔던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돼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라.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랫말을 읽고 노래를 들을 때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된 윤복희 윤한기 남매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세월을 살았을 거라는 느낌이 옵니다.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절절한 노랫말을 저렇게 가슴 저리는 곡조로 표현하지는 못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작은 체구가 온몸으로 뿜어내는 카리스마. 그녀는 알고 보면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동작으로도 몸동작으로도 심지어는 눈빛으로도 노래를 부릅니다. 표정이 풍부한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작아지면서 눈꺼풀이 떨리는 아주 작은 움직임마저 윤복희의 노래가 됩니다. 노래가 어느새 클라이막스를 향하게 되면 듣고 있는 우리는 감정을 주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귀로 듣기보다 가슴으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 흠뻑 취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윤복희의 노래를 귀가 아닌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윤복희 씨는 2016년 11월 29일 페이스북에 손을 뻗은 채 기도하는 인물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억울한 분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한 네티즌이 댓글에 박근혜를 위한 기도인가요? 라고 묻자 윤복희 씨는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라고 답했고, 다른 네티즌이 4%가 여기 계셨네요. 힘내세요. 기도빨이 먹힐지 라고 댓글을 달자 윤복희 씨는 기도는 강한 거예요 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이 헐 이분도 참 딱하다 이렇게 말하자 윤복희 씨는 유유 쯧쯧 이렇게 혀를 찼습니다. 윤복희 씨의 그 빨갱이 발언은 실수가 아니었고 찐심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미 문재인의 실체와 운동권 세력의 촛불몰이 속임수를 알아채버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2016년 10월 29일 시작되었던 촛불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무려 23차례 집회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아직도 기억이 너무나 또렷해서 때때로 괴롭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JTBC 손석희 아나운서의 태블릿 PC 보도에서 촉발된 이른바 최순실 사태를 시작으로 모든 신문 방송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옷가격을 부풀려서 보도하고 비아그라가 청와대에서 나왔다느니 대통령의 방에 거울의 방이 있다느니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유언비어들이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란 세상을 향하여 난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언론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론이 보여주는 색깔이 빨강색이면 사람들은 그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이 빨갛다고, 언론이 보여주는 색깔이 파란색이면 이 세상을 파랗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 제1의 사명은 투명한 창문의 색깔을 유지한다 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언론들은 이 투명해야 할 창문에 거짓의 색깔을 덧칠해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거기에 태블릿이라는 색깔을 칠했고 거울의 방이라는 색을 칠했고 비아그라라는 색을 입혔습니다. 국민들은 이 거짓으로 물든 언론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진짜가 아닌 가짜 박근혜 대통령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면술사는 최면을 걸 때 어떤 물건을 보게 하거나 특정한 소리를 듣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 최면에 걸렸던 그 당시에 그 최면에 이용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여 옥고를 치르는 동안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 자신의 탄핵에 대하여 거짓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면서 모든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이를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실은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로남불에 소주성에 원전 폐기에 북한 이롭게 하기에 온갖 대한민국 망가뜨리기에 이렇게 몰두해온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사람들은 재발등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오늘 제게 이 노래는 이 노랫말 모두가 이렇게 들립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